안녕하세요. 안산 주민들의 일터와 생활에서 마주하는 일과 마음을 나누는 소통과 공감의 시간 정세경의 애플입니다. 오늘은 애플 특별 방송으로 1부에서는 심각한 정부 예산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2부에서는 안산시 재정 개선 방안에 대해 예산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도 세금 내시죠?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심지어 술 한 병, 담배 한 갑에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이시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신 이상민 연구위원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안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먼저 나라살림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나라살림연구소는요, 말 그대로 나라 살림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산 흐름만 분석하고 있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1년 내내 나라살림을 연구하는 곳인가 봐요. 예, 그러면 정부가 올해 재정 건전성 얘기를 많이 하던데 우리나라 정부 재정 상태는 그럼 과연 어떤가요? 올해 정부 재정 상태를 제가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요, 그 재정 책임성 그리고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정부 재정의 역할은 그 두 가지에 모순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정 책임성이거든요. 네. 재정 책임성은 뭐 복지에도 돈을 쓰고 R&D에도 돈을 쓰고 그러면은 재정 책임성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복지에도 돈을 쓰고 R&D에도 돈을 못 쓰면 재정 책임성은 올라가는데 돈을 많이 쓰면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쓰면 재정 책임성은 올라가고 돈을 많이 쓰면 재정 건전성은 떨어져서 네. 그래서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고요. 그래서 정부 재정의 목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잡을 것인지가 이 핵심인 과제인데요. 그런데 제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두 마리를 다 놓쳤다는 예, 맞습니다. 하나는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쓰면은 책임성은 잡고 건전성은 놓치고 돈을 조금 쓰면 건전성은 잡고 책임성은 놓치는 것이 여태까지의 재정 운영이었는데 네. 올해 2024년도 대한민국 정부 재정은 책임성 토끼도 놓치고 건전성 토끼도 놓친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 24년도 대한민국 재정이다라고 저는 그럼 정말 예, 이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해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박수를 치면 안 되고 저희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재정의 책임성 토끼를 놓쳤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네. 올해 정부 지출이 작년보다 2.8% 증가했어요. 근데 2.8% 증가했는데 물가 상승률은 2.8%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한 3.6% 물가가 증가했거든요. 물가는 3.6% 증가했고 정부 지출이 2.8%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면은 정부 재정 책임성 토끼는 놓쳤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네, 자, 그렇죠. 그렇다면 재정 책임성을 놓치면 건전성이라도 좋아졌어야 되는데 제 건전성도 놓쳤다라고 말하는 제 말의 근거는 2.8% 늘었다고 했잖아요, 지출은. 네. 그런데 수입은 작년보다 마이너스 2.2%예요. 그 수입은 마이너스 2.2%인데 지출은 늘었어요. 그러면 건전해진 건가요? 불건전해진 건가요? 불건전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성도 놓치고 건전성도 놓쳤다라고 또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낸 원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세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세수가 주니까 네. 이 책임성도 놓치고 건전성도 놓치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가 올해 재정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두 마리 토끼 놓치기 어려운데 놓쳤다 이렇게 말씀해서 결론적으로는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세수는 그럼 왜 줄었나요? 그게 핵심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가 왜 줄었을까라고 정부한테 물어보면은
아니 정부 감세를 많이 했으니까 세수 준 거 아니야? 라고 이 정부를 비판적인 사람은 그렇게 묻고요. 이 정부는 아니야, 우리가 감세해서 세수가 준 것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준 거야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어느 말이 맞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둘 다 맞아요. 아. 질문이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부가 네. 감세를 해서 세수가 준 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준 것도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실제로 정부가 감세를 할 때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네. 되죠. 세금을 내리면 당연히 세수가 줄이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 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말을 기재부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기재부는 당시 법인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5년간 30조 원이 준다라고 말했는데,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기재부 장관 말과 기재부 공식 문서가 전혀 다른 일이 지난 재작년에 벌어졌었고요. 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기재부 장관을 제외한 기재부를 포함한 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줍니까? 유지됩니까? 줄죠. 네, 당연히 주는 건 네, 당연한 네. 거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감세 효과로 6년 동안 89조 원의 세수가 준다라고 저는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뭐 감세를 해서 세수가 준 것은 확실해요. 기재부 네. 말에 따르더라도. 자, 문제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감세를 해서 준 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기재부 장관만 되고, 그런데 이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준 것도 이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경기가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4%를 기록했거든요. 네. 1.4%는 뭐 굉장히 저조한 성장률인 거고요. 우리 그 저성장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 그렇죠. 일본이 네네네, 굉장히 맞아요. 저성장 일본이. 국가의 예. 대표적인데, 제가 태어난 다음부터 현재까지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것이 딱 3번밖에 없어요. 아, 첫 번째가 1980년입니다. 1980년대에 뭐가 있었죠? 오일 쇼크가 있었나요? 예, 오일 쇼크도 있었고, 그보다 더 음. 중요한 것은 뭐 오일 쇼크는 일본도 오일 쇼크니까 네.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79년도 12월 달에 그 서울의 봄 쿠데타가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예, 79년 12월 달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81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네. 80년도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었던, 사실상 뭐 형식적인 대통령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통령조차 없었던 해가 1980년이에요. 그때 뭐 대통령도 없던 나라가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좋아할 리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낮았던 해가 98년도입니다. 98년도에 뭐가 있었을까요? IMF요. 예, 맞습니다. IMF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권력이 IMF에 넘어갈 정도로 우리나라가 뭐 그랬던 아주 암울했던 때였던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졌던 게 바로 23년도 작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역사적으로 별걸 다 찍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네. 정권을 잃기 전에는 뭐 쿠데타 세력의 정권을 잃거나 아니면 IMF에게 경제 권력을 잃거나 이러지 않고서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는 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세 번째로 일본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낮은 엄청난 일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가 저의 질문이에요. 뭐 기억이 안 나잖아요. 뭐 98년도는 뭐 IMF IMF 위기고, 가 있었고. 뭐 2008년도는 뭐 금융 위기고, 네, 맞아요. 서브프라임 그렇죠. 그리고 20년도는 네. 코로나 위기고. 코로나 예. 그렇죠. 전 세계가 예, 코로나는 그렇죠. 전 세계 위기였잖아요. 예. 그런 위기들이 다 있었는데 23년도는 무슨 위기입니까? 저는 무슨 위기라고 생각하냐면은 정부 재정 위기다라고 네이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 위기다라고 제가 정부 재정 위기. 그렇죠. 20년도는 코로나 위기, 08년도는 금융 위기, 23년도는 정부 재정 위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 위기가, 그러니까 작년에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수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방정식입니다. 민간 소비 플러스 정부 지출이 내수거든요.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민간이 소비를 많이 하고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면 내수가 좋아지는 거고, 민간이 소비를 하지 않고 정부가 지출을 하지 않으면 내수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재부는 당연히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 경기 조절을 곧잘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왔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은 민간 소비가 떨어질 때는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서 내수를 부양하고, 그리고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은 정부의 지출을 줄여서 경기 변동을 줄이는 역할을 기재부는 항상 변함없이 해왔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민간 소비 안 좋았죠? 민간 소비가 안 좋으면은 과거의 기재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풀어야죠. 그렇죠. 정부 지출을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늘려야죠. 근데 놀랍게도 작년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민간 소비가 내려가는 것보다 정부 지출 둔화가 더 크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하지 않아서 내수를 굉장히 민간 소비를 오히려 밑에서 끌어당기고 또 정부가 지출을 하지 않아서 내수가 줄어들고 내수가 안 좋아지니까 세수입이 안 거치고 세수입이 안 거치니까 정부 지출을 더 줄어들이고 정부 지출을 더 줄어들이고 아이고야. 예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아이고야 미치겠네. 악순환 듣기만 해도 아주 맞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예, 이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하신 건데요. 네. 악순환고리에 빠져서 음.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도 더 낮았던 이유인 거고요. 이 악순환고리의 처음은 정부가 지출을 감소해서 이 모든 이 악순환고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제가 작년 경제 위기를 정부 재정 위기다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를 한 분 안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정부 재정이나 또 안산시 예산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분이 함께 패널로 앉아 계세요. 잠시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와동에 살고 있어요. 이경자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이경자 시민분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 연구위원님의 정부 재정과 관련된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 그래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질문해 주세요. 네, 조금 전에 S님 말씀하신 바로는 2023년이 악순환 고리였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러면 민간 소비는 줄어들고 정부 지출을 줄이고 이제 하여튼 답답해지는데 정부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라는 점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예, 생각인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제가 작년 경제 위기는 정부 재정 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 정부는 그냥 국회가 시킨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국회가 시키는 일을 그렇죠. 하기만 하면 됐다. 예, 그 국회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그렇죠, 있죠. 입법기관이죠. 예,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네. 이 국회는 정부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2년 말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23년도 중앙정부는 639조를 쓰세요라고 땅땅땅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639조 원을 쓰라고 하면은 행정부는 얼마를 써야 돼요? 그대로 써야 예, 그대로 써야 그대로 돼요. 639조 원을 써야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만약에 국회가 여기에다가 20억을 쓰라고 했는데 그냥 행정부가 아예 난 그냥 30억 쓸 거야. 아니야 난 그냥 10억 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민주공화국인 이상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고요. 그렇죠. 분명히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639조를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정부는 639조 원을 쓰지 않고 임의로 지출 규모를 줄였어요. 이게 어떤 지출 규모를 줄였냐면은 특히 지방 정부에 줘야 될 교부세를 그냥 세금이 거치지 않으니까 나는 교부세 안 줄 거야라는 폭탄 선언을 작년 9월달에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랐던 게 만약에 국회에서 이 안산에게 교부세를 만약에 1,000억을 줘라라고 여야 합의로 1,000억을 줘라라고 땅땅땅 했으면은 줘야죠. 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예, 그냥 그렇죠. 아무 말 없이 네, 네. 이 행안부가 싫어 그냥 2천억 줄 거야, 싫어 100억만 줄 거야 이런 권한 법적 권한은 전혀 없고 네. 국회에서 정한 교부세를 아무 말 없이 네. 줘야 줘야죠. 되는 것이 네. 당연히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9월달에 그냥 교부세를 덜 줄 거야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 법적 근거가 없는데 말 그대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줘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불가능한 아. 거여서 제가 당시 행안부 교부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아니 언론 보니까 그 교부세를 덜 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교부세를 덜 준다라고 지자체한테 이 통보를 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통보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발표를 했으니까 네. 통보했죠. 그러면 지자체한테 교부세 줄이는 통보를 이 공문을 통해서 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행안부 교부세 담당자가 공문은 보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무원은 공문에서 있고 공문에 적는 게 공무원입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 많았죠. 네, 네. 그럼요. 그래서 공무원입니다 라는 거는 사실 아니고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당연히 공문에서 하는 건데 이 공무원이 1조도 아니고 20조를 그냥 공문 한 장 없이 줄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공무원은 아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썬 내 이름을 명시한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행동에 내 이름을 명시한 공문을 보내는 순간 나도 다칠 수 책임을 있다. 져야 되는, 맞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했다는 건가요? 행안부 공무원은 당연히 와, 공문을 보낼 수 어마무시한 일이네요. 없는 이런 법적 근거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공문을 안 보낸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공문 안 보냈어요? 왜 공문 안 보냈어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역시 제 예상대로 중앙정부가 추경을 하지 않아서 공문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자, 중앙정부가 추경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중앙정부는 본 예산을 통해서 뭐 안산에 뭐 1,000억의 교부세를 주겠다라고 해도 만약에 중앙정부가 추경을 해서 국회가 추경을 해서 그냥 800억으로 깎을 거야 라고 말하면 깎을 수 있는 거죠. 국회가 추경을 해서 깎겠다면 행안부는 깎인 상태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작년에 정부가 추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추경 안 했죠. 안 했죠. 네. 자,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 예산에 명시된 교부세를 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이 추경을 줘야 되는데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깎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자,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네. 23조 원의 교부세를 깎으면서 법적 근거도 하나도 없고 공문 한 장도 없이 이 지방 정부에 줘야 될 교부세를 깎았던 것이 작년에 벌어졌던 일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행안부 교부세 담당자한테 아니 그러면은 그 공문 한 장 없이 그냥 유선으로만 이 통보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유선 말고 문서는 보내긴 보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공문은 안 보냈다면서요? 그럼 무슨 문서로 보냈어요? 라고 하니까 답을 못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포스트잇으로 보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그 행안부 교부세 담당자들 서로 같이 웃으면서 훈훈하게 전화를 끊었거든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좀 기가 막히네요. 예, 이게 작년에 정부가 지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을 하지 않았냐? 네. 지방정부에 줘야 될 교부세 교부세. 지출을 안 한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서 공문 한 장조차 없이 교부세를 깎은 거고 그래서 아까 요 시민께서 정부는 어떻게 했으면 되는 거였나요? 네, 해결책? 참 쉬운 네. 거였어요. 그냥 국회가 이 사업에 20억 쓰세요라고 하면 20억을 집행하고 국회가 50억 쓰세요라고 하면 50억을 집행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냥 국회가 심의한 내용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그냥 줄여서 지출을 하는 것이 문제였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결국에 이 미치는 영향, 그 지방적으로 할 23조 예산이 없으면서 이따 뭐 안산시 예산을 들여다보긴 할 건데 전국적으로 지방에서는 지금 올해 아우성일 것 같은 예상이 드네요. 올해 지방정부가 22년도까지는 세수가 사실 꽤 풍족했어요. 네. 그래서 22년도까지는 괜찮았는데 23년, 작년 그리고 24년 올해는 세수가 굉장히 줄고 있죠. 네. 세수가 뭐 굉장히 주는 것까지는 아니고 거의 유지되고 조금 22년도 정점으로 해서 약간 내려가고 있는데 뭐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뭐 약간 요 세수가 준다는 얘기는 뭐 사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왜 이렇게 지방정부 세수가 줄었나를 보면은 지방정부가 잘못한 건 없어요. 예. 지방정부가 잘못한 건 없고 중앙정부가 세금을 막 깎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요 반영률을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10억이면 이 시가가 10억이면은 과표도 세금을 내는 기준점도 10억이어야 되고 네. 시가가 5억이면은 세금을 내는 기준점도 5억이어야 돼요. 네.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닌데 10억은 10억이라고 불러야 되고 5억은 5억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그렇죠. 시장 경제 원칙이 맞죠. 네, 우리 네. 대통령께서는 시장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유민주주의 네. 시장 경제 앞에 자유민주주의가 꼭 들어가요.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시장 경제, 경제를 예. 가장 중시하시는 분이 우리 대통령이신데 시장 경제 핵심은 시가입니다. 시가가 시장 경제를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를 좋아하는 분의 가장 이 중요한 가치는 시가거든요. 근데 시가를 시가라고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도 아닌데 시가와 상관없는 그냥 공시지가를 이 말을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금이 부과되는 공시 가격을 시가와 비슷하게끔 가자라는 것이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지지난 정부, 오랜 뭐 보수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정부 다 합쳐서 시가는 시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공시 가격을 시가로 일치시키는 노력이 오랫동안 계속
모든 정부를 거쳐서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번 정부는 갑자기 정책 방향을 바꿨죠. 그냥 시가는 시가대로 가고 시가와 상관없는 공시가격을 더 낮은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시가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는 시장주의자거든요. 이 시장주의자가 보기에 시가를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가와 상관없는 공시가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재산세 수 같은 것들이 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줄게 되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도 줄 뿐만 아니라 이런 이 법인세를 줄이면은 국세가 줄죠. 근데 네. 국세가 줄면은 이 국세에 따라서 연동되는 지방 교부세도 줄어요. 예예. 그래서 이 중앙 정부가 법인세를 줄이니까 국세를 까줄고 국세가 주니까 지방 정부에 줘야 될 교부세도 줄고 그리고 또 종부세도 이 줄였잖아요. 네네. 종부세는 중앙 정부가 쓰는 돈은 1원도 안 씁니다. 종부세는 100% 지방 정부에 다시 나눠주는 세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걷어서 맞습니다. 지방 정부에 그대로 100%를 예, 다 100%. 주는 게 종부세인데 이 예, 종부세도 지금 깎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종부세, 그다음에 아까 말씀 뭐 법인세, 재산세 재산세. 다 지방 정부한테 돌아가는 거고요. 예예. 그래서 종부세를 깎으면은 이득 보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는 분이고 그렇죠. 리고 종부세를 깎으면 손해 보는 사람들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예요. 아. 그러니까 왜 집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 걱정한다고 하는 게 예, 맞습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죠.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피고 있는다고 볼 수 있네요. 예, 재산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아, 이 정부의 예. 네네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중앙 정부의 어떤 강세 조치가 결과적으로 네. 지방 정부가 피해 보는 그런 일이다라고 네, 네.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질문 하나 또 예. 하고 싶은 예예. 지금 하여튼 시간이 좀 간단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까 이제 제가 정부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 질문했었는데 이어가지고 하다 보면 정부가 지출을 좀 줄이고 이걸 잘못 들으면 정부가 참 아꼈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삐띠를 졸라맨 정부 근데 막 이제 이런 선생님 거죠. 말씀 들으니까 줄일 걸 줄여야지 이제 이렇게도 좀 들리는데 예, 우리 서민들이 이제 가정 살림하고 비교하면 예. 이게 좀 반대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선생님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앙재정 이건 박수를 쳐도 되는 네, 좋은 박수. 질문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네. 이 말을 이 좋은 질문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 중앙 정부 나라 살림과 가정 살림을 헷갈려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정 살림 원칙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수입이 늘면은 조금 뭐 사치 좀 부릴 수 있는 거고 수입이 줄면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이 가정 살림 원칙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압니다. 문제는 가정 살림 원칙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중앙 정부도 마치 이렇게 살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앙 정부는 경기가 안 좋으면 세수가 덜 거치겠죠. 세수가 덜 거친다고 해서 가정 살림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면 큰일 납니다. 네. 세수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 것이 중앙정부 재정의 역할인 거고요. 어떨 때는 경기가 좋아요. 경기가 좀 호황이거나 과열될 때도 있어요. 그럼 세금이 많이 거치겠죠. 세금이 많이 거치면 가정살림 같은 경우는 뭐 소고기도 좀 사 먹고 네, 사치도 부리면 그렇죠. 되는데 중앙정부는 세금이 거쳤다고 해서 지출을 확대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세금이 많이 거치면 지출을 더 줄여서 줄이고. 경기 변동폭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앙정부 살림의 원칙인 거고요. 가정살림 원칙과 정부살림 원칙은 정반대예요. 이렇게 정반대인데 마치 중앙정부가 가정살림처럼 하는 것처럼 이해하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정반대라는 거죠. 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마무리까지 다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정부 예산 해결책도 말씀해 주셨고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예산 잘해서 일부가 거의 이제 중요한 지점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 예산과 예산의 문제점과 또 해결책 이상민 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들어보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은 되게 어렵다, 뭔가 딴 나라 얘기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얘기죠. 저희가 예산을 잘 알아야 우리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잘 알아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다고 보고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해 주신 이상민 연구위원님께 또 감사의 박수 이따 또 드리겠지만 지금 일부러 감사의 박수 드리고요. 예, 비 오는 날 수채화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 오는 날 수채화 들으시면서 2부 안산시 예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끄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의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듯한 나름 숨기듯이 고나와 거리엔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음악이 흐르 2부 안산시 예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종부세, 재산세, 법인세 다 깎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안산시 세입이 예.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줄었나요? 그 작년에 정부가 그냥 법적 근거 없이 그냥 교부세 안 줄게라는 폭탄 선언을 했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거를 통해서 안산시가 한 200억 원 이상 정도의 교부세가 줄었어요. 200억 원. 예. 우리 시민들이 하면 기절초풍할 텐데. 그러니까 2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예. 2억도 아니고 200억이라니. 예, 그래서 작년에 정부가 안산시에 줘야 될 교부세 중에서 한 임의로 깎은 돈이 200억 원이 되니까 안산 시민이 200억 원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럼요. 200억이면 뭐 어마무시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교부세가 깎인 돈이 200억 원이 조금 넘고요. 선생님 잠깐만. 아까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예. 검토할 때 예, 안산시가 교부세가 깎이지 않았다 이렇게 아니었군요. 22년도보다는 늘었는데 원래 23년도 줘야 될 금액 대비해서는 깎였다. 네, 제가 좀 꼼꼼하죠. 예, 네, 네, 이번에 깎인 거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부가 그렇게 감세를 하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도 피해를 보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피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교부세 네. 깎인 것만 피해 보는 거가 아니에요. 종부세 깎인 것도 당연히 피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는 이 중앙 정부가 걷기만 하고 그 전부 다 100% 지방 정부에 나눠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100% 예, 맞습니다. 나눠주는 게 종부세다. 예, 그래서 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종부세를 통해서 받은 그 수입이 한 180억 정도 되더라고요. 180억. 예, 그러니까 작년에 안산시가 받은 수입이 18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이 재작년이랑 요 종부세 규모가 깎인 거가 뭐 한 보면은 한 70억 정도, 22년도보다 대비? 예, 예. 23년도가 한 70억 정도 이 종부세 수입 때문에 감소된 것이 70억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회피한 것만큼 세금을 덜 내서 회피한 것만큼 안산 시민은 70억 정도의 손해를 봤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뭐 70억 가지고 이 안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저희 25만이거든요. 예. 25만이고 아까 그러면 200억도 손해 봤다, 200억도 안 내려왔다. 예, 예. 요거를 합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거 별도로 별도인 예, 거죠? 그러면 어마무시하네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네, 손해를 봤다 이렇게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안산은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저희 주민대회를 했었잖아요.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뭐 우리가 결정하자 해가지고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아시죠? 네, 굉장히 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네. 좋은 어떤 시민 풀뿌리 운동입니다. 네, 그랬는데 그 정부 관계자가 얘기할 때 항상 저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너무 우리한테 다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해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다. 우리에게 줄 돈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깎였으면 예. 더 할 말이 많겠네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중앙 정부가 돈을 깎았으면은 그러면 안산시는 정말 돈을 탈탈 털어서 쓰고 쓸 수 있는 돈도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중앙 정부가 돈을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아직까지도 돈을 그냥 남기고 있습니다. 그냥 남겨요. 예, 그냥 돈을 안 쓰고 남기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안산시가 돈을 안 쓰고 남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중요하겠네요. 예, 이게 돈을 남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정 살림으로 생각해 보면은 돈 남기면 좋은 거지라는 생각이 저금하면 들어서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작년에 뭐
저도 5천만 원 벌고 제 친구도 5천만 원 벌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저축을 10만 원 하고 제 친구는 저축을 1,000만 원 했어요. 누가 더 부러워요? 1,000만 원 한 친구 그럼요. 부럽죠. 가정 살림이라면은 뭐 저축 많이 했으면은 살림 좀 했네, 살림 잘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죠. 근데 네. 이것은 가정 살림인 거고요. 제가 중앙정부 살림 원칙과 가정 살림 원칙은 정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살림 원칙은 중앙정부 살림 원칙과도 다르고 가정 살림 원칙과도 다르고 또 다른 제3의 살림 원칙을 통해서 그 살림을 하는 게 바로 지방정부예요. 자, 그 중앙정부와 가정살림은 정반대라면은 지방정부 살림 원칙은 균형재정이거든요. 균형 재정 원칙. 맞습니다. 예. 균형재정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수입과 지출을 똔똔으로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균형재정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과 지출을 똔똔으로 한다라는 거가 가정살림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가, 제가 만약에 작년에 연봉이 5,743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작년에 5,743만 원을 써야 되나요? 아니죠. 설마. 그렇죠. 설마. 네. 네. 저축해야죠. 네, 그런 식으로 썼다. 골라매야죠 허리띠를.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5,700만 원 벌면 대략 700만 원 정도는 저축해야지 네. 뭐 최소한 이 살림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지방 정부는요, 5,730억 원을 벌 거면 5,730억 원을 지출해야 돼요. 똔똔. 수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똔똔으로 맞추는 것을 우리가 균형재정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겠네요. 이게 청취자분들 잊지 말아야 돼. 예, 맞습니다. 예, 똔똔으로 만들 똔똔 균형 재정. 예, 예, 똔똔 별표 균형재정.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잘 알아야지 응용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칙 모르고 그냥 응용 문제만 열심히 풀어봤자 이게 전혀 뭐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장 원칙이 중요한데, 원칙, 우리가 지방정부 살림의 원칙은 똔똔 균형재정인 거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독특한 원칙이고요. 가정살림과 비교해도 참 살림 독특한 거고, 중앙정부 살림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중앙정부 살림은요, 이 지출 규모를 정치적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이 중앙정부는 내년도 지출을 700조 쓸지 800조 쓸지 그냥 정치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아 무슨 뭐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690조는 그냥 자기들끼리 예. 정한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이 정부는 재정 책임성을 높이는 정부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800조 원을 지출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그냥 세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부채를 발행하든지 중앙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세출 규모를 정하고 세입 규모는 나중에 정하는 거예요. 부럽죠. 네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을 늘려서 막 할 때 예, 이제 예.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게 예, 맞습니다. 그 두 마리 토끼 중에서 뭐에 비중을 둘 거냐, 맞습니다. 건정성과 책임성 중에서 예, 예.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치 성향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진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들을 수 그래서 있겠네요. 중앙정부는 일단 지출 규모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더 걷든지 부채를 더 발행하든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데, 우리 가정살림 그렇게 못하죠. 가정살림은 지출 규모에 맞춰서 수입을 정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지출 규모가 10억이면 그냥 수입 그냥 10억 벌면 될까요? 안 되죠, 네, 그건. 그럴 수 없고요. 네. 지방정부 살림도 이게 지출 규모를 정하고 세입 규모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정부 살림 원칙은 내가 1조를 벌 것 같아. 그러면은 정확하게 1조 원을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2조 원을 벌 것 같아. 그러면은 정확하게 2조 원의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균형재정 원칙이기 때문에 안산시의 세출 규모는 안산시의 세입 규모와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 균형재정은 굉장히 독특한 살림 원칙이고요. 그럼 왜 안산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균형재정 원칙을 펼칠까요? 법이 그래요. 아, 법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아. 이 지방정부는 균형재정 원칙을 해라고 써져 있고요. 그러면은 왜 그런 법이 생겼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 안산 시민이 안산시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안산시가 안산 시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안산시가 시민을 위해서 예, 존재해야죠. 당연하죠. 예. 그거 너무 당연한 말인 거고요. 우리가 안산 시민이 안산시한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네. 안산 시민이 만약에 3조 원의 세금을 낸다면은 당연히 안산 시민은 3조 원의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산 시민이 2조 원의 세금을 낸다면 2조 원 행정 서비스를 받는 거죠. 네. 우리가 2조 원 행정 서비스를 받을 거면은 세금을 2조 원만 내면 되지 후퇴어 2.5조 원을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런 의미군요. 네, 그런 의미가 바로 아. 균형재정 원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안산시가 2조 원의 행정 서비스 할 거면 우리는 세금 2조 원만 낸다라는 것이 바로 균형재정의 원칙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아, 그런가요?
제가 네. 안산시 예산을 한번 봤더니 그 10년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봤어요. 네네. 2014년도 안산시 예산은 1.2조예요. 아 1조 2천억 원? 예, 1.2조. 1.2조, 예, 1조 예. 2천억 원이 10년 전인데요. 아 예. 그런데 올해 24년도 안산시 예산을 보니까 2.2조입니다. 아 2.2조? 2배 가까이 오른 거네요. 1.2조가 2.2조로 뻥튀기가 1조 됐네요. 원이 늘었는데요. 네네. 10년 동안 1조 원의 예산이 증가했어요. 네. 자, 만약에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은 1,200만 원 연봉을 받다가 2,200만 원 연봉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의 질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돼지고기에서 소고기로 바뀌는 거.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삶의 질은 좋아졌을 텐데 안산시 예산도 1.2조에서 2.2조로 1조 원이 늘었으니까 안산시 행정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다들 느끼고 계시죠? 아니죠. 그러세요? 아니죠, 아니죠. 네, 아, 못 느끼고 계시나요? 네. 안산시 여러분? 갑자기 돈을 들으니까 화가 나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네. 내 연봉이 앞자리수가 바뀌었으면 아니 뒷자리수가 바뀐 것도 아니고 내 연봉이 앞자리수가 바뀌었으면은 분명히 나의 삶의 질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이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런데 안산시의 예산 규모가 앞자리수가 바뀌었어요. 1.2조가 2.2조로 바뀌었다면은 안산시 행정의 질도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왜 좋아지지 않았을까가 오늘 제가 말을 하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네. 자, 너무 듣고 싶네요. 듣고 싶어요. 예. 자, 안산시 예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2.2조인데요. 2조 2천억 원인데요. 안산시 예산이 2.2조다라는 말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안산시는 2.2조 원을 벌 것 같으니까 2.2조 원의 지출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벌 것 같으니까 세운 거구나. 맞습니다. 예. 만약에 안산시가 2.2조 원을 쓰지 않고 5조 원을 쓰면 안산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망하죠. 망하죠. 아니, 망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안산시가 5조 원을 쓸 수 있는 예. 여력이 생긴다면 예. 안산시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제일 좋아지죠. 살기 네, 좋은 엄청 곳이거든요. 좋아지죠. 엄청. 근데 왜 안산시는 5조 원을 못 쓰냐면은 5조 원을 못 버티니까, 못 버티니까. 못 버니까 당연히 예. 5조 원을 못 쓰는 거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요. 안산시가 5조 원을 못 쓰고 4조 원을 못 쓰고 2.2조 원밖에 못 쓰는 이유는 바로 안산시는 얼마밖에 못 버니까 2.2조 원이 못 2.2조 원만 보니까. 예, 벌기 예. 때문에 2.2조 원만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작년에는 안산은 실제로 얼마를 벌었을까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자, 올해는 2.2조 원 벌 걸로 예상하는데 작년은 무려 2.6조 원을 벌었습니다. 오, 아이고야. 2.6조 원을 벌다니. 예, 그렇다면 우리는 한숨이 나오죠, 이렇게. 네. 근데 작년에는 2.6조 더 좋아진 게 없는데. 올해는 2.2조 원밖에 못 벌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안산은 올해 1년 만에 재정이 거의 폭망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요. 예. 다행히도 안산 재정 폭망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예,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네. 예, 작년에 2.6조 원 벌었으면요, 올해 뭐 재정이 안 좋다 하더라도 2.5조 원 이상은 벌 거예요. 뭐 2.2조 원 뭐 이런 식으로 예. 없는 겁니다. 자, 올해는 분명히 2.5조 원 정도 벌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지출 계획은 2.2조 원만 세운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립금으로 되나? 어떻게 줘?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네. 분명히 저는 균형 재정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0이다. 똔똔. 예, 돈으로 맞춰야 되는 게 바로 지방정부 살림의 원칙인 건데 네. 2.6조를 벌 것 같으면 2.6조 원의 지출 계획을 세워서 써야 되는 거고 2.5조 원을 벌 것 같으면 2.5조 원의 지출 계획을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 본 예산을 굉장히 과소추게 하는 것이 안산의 어떤 좀 관행이다라는 네. 거고요. 실제로 제가 작년 결산서를 한번 봤는데요. 작년은 2.6조 원 벌었다고 했잖아요. 네. 번 돈이 2.6조 원인데 작년에 쓴 돈은 2.1조 원만 썼어요. 균형재정 원칙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요. 예산은 분명히 균형재정 원칙을 통해서 법이 그러니까 법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세입 금액과 예산 세출 금액은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표와 계획은 이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는 것이 예산상의 목표와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결산에서는 그 계획을 100% 실현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표와 계획을 100%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안산도 이 돈돈이 목표이긴 하지만 돈을 어느 정도 못 쓰는 것은 당연한 거긴 하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못 쓰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렇죠. 너무 많이 못 쓰는 것은 이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 안산은 번 돈은 2.6조 원이고 쓴 돈은 2.1조 원이면은 얼마를 못 쓴 거예요?
5천억 예, 원. 5천억 원을 쓴 거죠. 네. 좀 간단한 산수죠. 그렇죠. 예, 간단한 예, 산수니까 작년에 안산은 5천억 원을 못 썼어요. 저 5천억 원을 못 쓴 돈이 5천억 원이 안산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아세요? 그냥 현금. 어디 통장에 현금으로? 네, 통장에 안산시금고에 그냥 보통예금 통장 그거 이율이 뭐 뭐 그냥 1%대 정도 되는 1%? 예, 아. 보통예금 통장에 5천억 원이 있는데요. 네. 이게 자기 돈이라면 5천억 원을 안 넣죠 그냥 거기다. 뭐 1% 정도 2%대 보통예금 아. 통장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안산이 뭐 이 중앙정부가 교부세도 깎고, 막 종부세도 깎고, 법인세도 깎고 그래서 세수가 굉장히 안 좋았다. 뭐 안산시한테 물어보면은 뭐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그러면은 아니 뉴스도 안 보세요. 요즘 세수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작년에도 맞아요. 세수 줄고 예, 올해도 예. 세수 줄고 그것이 22년도까지 정말 세수가 좋았거든요. 예. 23년도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세수가 안 좋은데 세수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못 쓴 돈이나 남는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도 무려 못 쓴 돈이 5천억 원 정도 못 썼다. 네. 5천억 원 현금으로 그대로 안산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중요한 정보를 저희에게 그렇죠. 주셨네요. 근데 못 쓴 돈은 5천억 원인데 네. 남은 돈은 2천억 원이에요. 아이고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못 쓴 돈은 5천억 원인데 남은 돈은 2천억 원이다. 이게 무슨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남긴 그러니까 이게 거구나. 조금 복잡한데요. 아. 이 부분은 복잡해도 좀 알았으면 예, 좋겠는데요. 예. 해주세요. 자, 못 쓴 돈은 이해하기 쉬워요. 네. 번 돈은 2.6조 원, 쓴 네. 돈은 2.1조 원. 그러면은 2.6조 원에서 2.1조 원 빼니까 그냥 5천억 원은 못 썼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데 네. 못 쓴 돈은 5천억 원인데 남은 돈은 2천억 원이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자, 이것도 사실 어렵지 않은 게 네. 자, 5천억 원은 못 쓴 돈이 있어요. 근데 네. 못 쓴 돈 중에서 이게 2월된 돈이 뭐 그렇지. 한 3천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음. 그 2월된 돈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안산이 뭐 어떤 사업에다가 10억 원을 쓰기로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볼펜을 뭐 1000자루를 사고 그리고 10억 원을 지출한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볼펜은 1000자루 사고 10억 원은 주문 내죠. 볼펜 회사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볼펜 회사 공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안산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원래 1000자루 11월 31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는데 미안한데 내년 2월 8일날 납품할게. 공장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전화했어요. 그럼 안산시는 그래 뭐 할 수 없지. 그럼 내년 2월 8일날은 꼭 납기일 지켜.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원래는 볼펜을 받고 10억 원을 지출을 했었어야죠. 안산시 의회가 10억 원을 지출하라고 땅땅땅 했으니까. 자, 근데 아직 물건 못 받았어요. 그런데 물건 못 받았지만 의회가 10억 원 쓰라고 했으니까 10억 원을 쏴줄까요? 아니죠. 안 되죠. 네, 안 되죠. 어떻게 예, 예. 10억 원을 씁니까? 그럼 안산시는 현금 10억 원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10억 원은 지출하지 못하고 안산시가 가만히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자, 이 10억 원이 이 물리적으로 돈이 있다고 10억 원 있네? 이 10억 원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네, 다른 사업에 못 써요. 왜? 네. 내년도 2월 8일 날 물건을 받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10억 원은 물리적으로 안산시 금고에 있지만 그렇지만 이 10억 원은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2월 8일 날 볼펜을 받으면 돈을 그때 지금 지출해야 예, 예. 되는 돈이고요. 이 10억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월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금은 뭐냐면요. 특정 사업에 묶여있는 돈이 2억 원이에요. 분명히 안산시는 쓰지는 못했지만 네. 특정 사업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안산시가 작년에 못 쓴 돈은 5천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다른 사업에 묶여있는 돈 3천억 원을 빼면은 그리고 뭐 보조금 못 쓴 거는 뭐 이거는 중앙정부에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다 빼고 차 떼고 푸 떼고 실제로 남은 돈은 2천억 원이다. 못 쓴 돈은 5천억 원, 2월금 빼고 보조금 반납금 빼고 남은 돈은 2천억 원인 건데요. 저는 이 남은 돈 2천억 원을 우리는 뭐 예산 용어로 순세계 이요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순세계 이요금. 편하게 남은 돈이라고 이해해도 된다. 쓰고 남은 돈 예, 이러면 예, 되겠네요. 예, 못 쓴 돈은 세계 이요금이고요. 아. 그리고 남은 돈은 세계 이요금 중에서 차 떼고 푸 떼고 순세계 이요금이라고 하는데 세계 이요금, 뭐 편하게 순세계 생각해서 이요금. 네, 예. 못 쓴 돈은 5천억 원, 남은 돈은 2천억 원 이 작년에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 아, 되고요.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못 예. 쓴 돈 남은 돈. 예, 네. 2천억 원이 돈이 남았다는 것은 저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작년에 우리 뭐 안산 시민들이 한 굉장히 좋은 사업 기획안을 썼어요. 한
10억 원짜리 사업계획안을 딱 써서 안산시에 제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럼 안산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들어줬을 것 같아요? 안 들어줬을 예, 거예요. 왜 뭐라고 하면서 안 들어줬을 것 돈 같아요? 어떻게 들어주고 싶은데 예산이 맞습니다.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예, 이거는. 맞습니다. 뻔하죠. 네. 정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 뻔하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그 사업을 10억 원짜리 했으면은 2천억 원 남을 순세계인요금이 1,990억 원 남을 걸로 바뀌는 거 말고는 안산시에게는 아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죠. 네. 자, 만약에 작년에 10억 원짜리 사업 기획안을 쓰지 않고 100억짜리 사업 기획안을 써서 안산시에 제출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 돈 없다는 얘기도 안 하고요. 장난합니까? 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이거는 10억 원짜리 사업 기획안을 쓰면은 사업 너무 좋은데 돈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라고 하겠지만 100억짜리 사업 기획안을 써서 제출하면요 미쳤나 그래요. 맞아요. 미쳤나. 그냥 사업 기획안 보지도 않고 네. 뭐 장난합니까? 네, 맞아요. 라고 그냥 뭐 그러고도 보지도 남을 않는 분들이, 게 예, 100억 원인데 100억 원은 정말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작년에 남은 돈 얼마라고요? 2천억 원. 2천억 원. 2천억 원 남았는데 100억 네. 원짜리 사업을 했다면은 그냥 1,900억 남고 안산시는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아요. 예. 이게 바로 저는 남은 돈의 문제, 남은 돈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계획은 목표는 균형재정 원칙을 통해서 다 쓰는 거지만 뭐 목표는 뭐 다 달성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남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남는 거가 자연스러운 거지 2천억 남는 거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안산시가 작년에도 돈을 너무 많이 남겼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문제는 22년도는 세수가 굉장히 풍족한 해였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뭐 세수가 줄어든 해였던 거고 그런데 세수가 풍족한 해면 돈이 좀 남는 거가 뭐 물론 행정적으로는 좋은 행정은 아니지만 그냥 감정적으로는 좀 이해할 수도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벌어 수입이 너무 많아서 이거 지출을 다 못했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22년도에 남은 돈은 1,7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남은 돈은 뭐 반올림해서 2천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1,900억 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세수가 풍족했던 2022년도는 1,700억 원 남고 세수가 부족했던 작년에는 1,900억 원이 남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죠.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안산시는 우리 세수 줄었어요. 뉴스를 안 보세요. 굉장히 세수가 줄어서 돈이 부족해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는 돈은 오히려 재작년 세수가 풍족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남았다. 행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돈이 부족한 이유는 세수가 준 것도 물론 있지만 세수가 준 것보다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못했던 것이 더 큰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쓰지 않은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냥 현금으로 갖고 그냥 있는 거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2천억 원이 그냥 그냥 남아서 있는데요. 제가 그 10년 동안의 안산시 예산 규모는 1조 원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1조 원이 10년 동안 증가했으면 분명히 행정 서비스 질이 좋아졌죠?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뭐 하나도 뭐 10년 전에 지금은 달라진 거 뭐 체감 못하는데요? 라고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밝혀진 거예요. 예산은 1조 원이 늘었는데 안 쓰고 안 쓰고 그냥 남긴 돈이 2천억 원이 있는 거예요. 네. 2천억 원이 남든 뭐 1조 원이 남든 그냥 우리 안산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로 제공되지 못한 돈이 있다면 네. 당연히 아무리 예산이 들어도 우리는 뭐 행정 서비스가 좋아졌다라고 체감은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제가 예. 예산에서 남은 돈이 요 2천억 원 정도 못 썼다고 했잖아요. 네. 신세계로. 근데 안산시는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 예, 우리 기금은 예산 바깥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서 남은 돈이 2천억 원이고 기금에서 남은 돈은 또 얼마 있는지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금에서 남은 돈, 이 통합재정안정기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저금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산에서 남는 돈은 그냥 예산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냥 예산은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있거든요. 네. 너무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래도 그 보통 예금 통장이 아니라 그냥 예금
이율이 높은? 예, 이율이 높은? 예금. 예, 예. 예. 뭐 그런 곳에다가 놓으면은 그래도 이율이 높아봤자 한 2%대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 넣기 위해서 우리는 기금에다가 넣어요. 네. 그래서 그 기금이 그냥 저금통, 통합재정안정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통합재정안정기금이라는 저금통에 있는 돈도 2천억 원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어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기예금에 넣겠다고 네. 2%대 정기예금에 넣겠다고 기금에 있는 통장이 2천억 원 정도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에 남아있는 돈, 순세기념도 한 2천억 원 가까이 한 1,900억 정도 있으니까 자, 기금에 2천억 원 현금이 놀고 있고 예산에 1,900억 정도 현금이 놀고 있으니까 뭐 합쳐서 한 4천억 원 가까이다. 그냥 현금이 안산시가 예산에 2천억 원, 기금 2천억 원, 현금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돈이에요. 그렇다면 안산 세입이 아무리 늘어도 안산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4천억 원이 놀고 있는데. 쓰지를 않는데 서비스가 좋아질 수 없는 거죠. 예. 그럼요. 타임 질문. 예, 예. 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2022년도에 세수 남은 게 1,700억 원이고 2023년도에 남은 돈이 1,900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2022년도에 남은 1,700억 원은 어디로 예. 가 있어요? 아, 당연히 1,700억 원을 뭐 버리진 않고요. 그러니까. 22년도에 남은 2,700억 원은 23년도에 세입으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23년도 세입으로 편성되면은 균형재정 원칙에 맞춰서 네. 그만큼의 이 1,700억 원의 세출 예산이 편성이 또 되는 거고요. 네. 23년도에 남은 1,900억 원도 마찬가지로 24년도 올해 당연히. 이 세입으로 이게 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돈이 이렇게 많다라고 말하면은 이 공무원분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뭐 남은 거가 뭐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뭐 좋은 거가 아닌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다라고 네. 말을 해요. 왜 화낼 일이 아니죠? 균형재정 원칙을 안 지켰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네. 작년에 남은 1,900억 원을 우리가 뭐 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 다음 공무원들이 예산에 가져가는 것도 네, 아니고 그렇죠. 안산시 4년도 예산에 그 1,900억 원이 따로 넘어가서 24년도에 1,900억만큼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거니까 뭐 안산시 입장에서는 1년 정도 쓸 시기를 놓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보통 이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2월금으로 일단 그거를 반영이 2월이라고 표현한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세입으로 넘어갔다. 세입으로 넘어갔다. 말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23년도에 남은 돈은 24년도에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이것이 맞지 않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육개장집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육개장집에 뭐 10,000원짜리 육개장을 먹으려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날씨도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뜨끈한 육개장 먹으면 기분이 좋겠죠? 네. 10,000원 내고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그 육개장 사발면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 육개장인데 굉장히 황당하겠죠? 네. 현장에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설마 이게 10,000원짜리 육개장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주인이 만약에 해맑게 웃으면서 맞아요 손님 여기 그 육개장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거 드세요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상을 얻고 싶어요. 그렇죠. 아니 뭐 논리나 뭐 이런 거죠. 육개장 예. 사면은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 거의 상을 얻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사회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렇게 장사하지 마시오 하고 화를 내고 그냥 나가버릴 거예요. 네. 10,000원 내고 드실 분 아무도 없을 텐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화가 나는지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10,000원을 낼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네. 왜 10,000원을 내려고 했어요? 식당 주인이 불쌍해서 아니면 10,000원 정도의 행정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행정 서비스 받을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우리 그 식당에서는 10,000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고 네, 싶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받은 서비스는 1,000원짜리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얼마를 손해 봤다고 느끼는 거예요? 9,000원. 네, 9,000원 손해 봤다고 네. 느껴서 화를 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작년 우리 그 안산시 예산을 보면은요, 우리가 작년에 그
그 안산시에 낸 세금은 2.6조 원이에요. 네. 자, 우리가 왜 안산시에 세금을 2.6조 원 냈냐면은 1번 안산시 공무원이 불쌍해서 2번 2.6조 원만큼 행정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2번. 당연히죠. 네. 2.6조 원 행정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세금을 2.6조 원 냈는데 실제로 받은 서비스는 2.1조 원이고 그리고 요 5천억 원 정도 행정 서비스는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받기로 약속된 2월 된 행정 서비스가 3천억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통으로 못 받은 행정 서비스가 바로 2천억 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자 우리가 9천 원 손해 봤을 때는 막 상을 얻고 싶은 화가 났는데 9천 원 손해 봤을 때는 화가 났는데 2천억 원 손해를 봤는데 안산 시민들이 화를 안 내시고 그냥 사발면을 점잖게 착하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2천억 원 손해 봤을 때 9천 원 손해 봤을 때보다 더 많이 화를 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식당 주인에게 뭐 화를 냈을 때 식당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봐요. 아니 10,000원짜리 육개장 사발면이 웬 말이냐라고 하게 되는데 식당 주인이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손님 우리가 그 가게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본이 별로 안 쌓여서 그런데 올해 오시는 손님은 그냥 사발면 드시고 이 자본이 쌓이면 내년에 오시는 손님에게 끼깔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소고기 듬뿍 든 그렇죠. 육개장을 소고기 드리겠다. 듬뿍 든 육개장을 내년에 오시는 손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다 계획이 있으니까 올해 오시는 손님은 그냥 사발면 드세요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세요? 나는 올해 먹겠다 그래야지. 그렇죠. 내년은 필요 없다. 난 지금 당장 먹어야 그러면 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네. 돈 낸 사람, 세금 낸 사람은 올해 세금을 냈는데 우리가 낸 세금을 내년도에 쓰겠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뭐 말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육개장 사발면 집 여러분이 그 육개장 그 주인이라면은 10,000원을 낸 손님이 그냥 사발면만 줘도 얌전히 먹고 가요. 그러면 내년에 장사 방침을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안 바꾸죠. 안 바꾸죠. 네. 세상 돈 벌기 이렇게 쉽구나. 그렇죠. 그냥 10,000원 내고 사발면을 먹는 이 착한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하면 내년에도 안 바꿔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시 입장에서는 이 2천억 원을 남겨도 안산 시민들이 화를 안 내고 그냥 육개장 사발면을 점잖게 착하게 드시고 있으면은 내년이라고 방침을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꾸죠. 안 바꿔요. 네. 그냥 안 바꿔도 그냥 가만히 2천억 원을 이렇게 그냥 놀리고 있어도 그냥 시민들은 착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행정하기 쉽구나. 분명히 2천억을 못 쓸 만한 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있어요. 네. 그냥 사연이 있으면은 그냥 뭐 안 쓰면 되지라고 하고 그냥 쉽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2천억은 안 쓴 거지 뭐 억지로 뭐 안산시에 억하심정이 있어서 안 쓴 건 당연히 아닌 거고 쓰려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못 쓴 돈이 2천억 원이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행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쓰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감추경을 하든지 그러니까 추경할 때 그냥 감추경을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못 쓸 사업을 감추경하고 새로운 사업을 집어넣든지 그런 식으로 행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항의하지 않으면 그냥 쉽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2천억 원이 남은 거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끝으로 안산 주민들에게 저희 안산시 재정 보고 또 문제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은 네. 사실 억울할 것도 없고 당연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청취자분들도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수입이 부족하니까 나는 뭐 멋진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도 어디 해외여행 가고 싶어도 뭐 참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는데 안산시도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뭐 할 수 없지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효율이 나빠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렇죠.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효율만 개선을 하면은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도 안 안타깝고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은 돈이 있는데 비효율적이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워요. 근데 안산시는 예산에 2천억 원, 1,900억 정도가 순세기명분으로 작년에도 남아있고 기금에도 한 2천억 원 정도가 그냥 놀고 있다, 남아있는 걸 보면은 조금 더 재정을 효율적으로 해서 더 많은 행정 서비스를 안산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력 돈을 부는데 네. 효율적이지 못해서 돈을 못 쓰는 것은 안타깝다. 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안산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효율적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 시민들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축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올해도 저희가 제 3회 주민대회를 할 텐데요.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엄청 바쁘실 텐데 그런 가운데서 귀한 시간 내주신 이상민 연구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장마와 폭염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